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대로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부산의 상황은 정확히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진보당 노종현 부산시당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갈치 아줌에서 인사드리는 연산동 아재 노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어떤 건지, 뭐 어떤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된 지 좀 올해로 몇 년이 됐습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제는 20년 전이죠.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예. 2011년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벌써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부산 시민이면 누구든 뭐 부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산시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 예산이나 공무원 급여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법정 경비 외에 부산시장이 편성하는 모든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청회나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부산 시민 누구나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주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지자체마다 참여 예산 제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구청 홈페이지 검색란에 참여 예산이라고 써보면 공고가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연제구의 경우에는 올해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한을 받고 있고, 네네. 참여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접수된 제안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전달됩니다. 그 진보당 차원에서 부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결과를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재정 공시를 통해서 최근 5년간 주민참여 예산 반영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네네.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5년 전 2020년 0.13%에서 올해 0.02%로 크게 감소했고요. 예. 16개 구군의 경우에도 평균 0.37%였는데 5년 뒤인 올해 0.13%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네. 감소 추세가 뚜렷했고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주민 참여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5년 전에 비해서 전체 예산 총액은 25% 가량 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영 금액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2020년 164억에서 2024년 34억으로 크게 줄었고요. 네. 16개 구군의 합계도 5년 전 237억에서 올해 11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감소한 거죠? 예, 지금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을 맛보신 주민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부산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예산은 어쨌든 뭐 공무원분들이 다 책정해가지고 저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합당한 예산을 잡고 그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뭐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했던 경험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요. 네.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해도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시도를 네.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아유, 같다는 근데 생각이 그거 들거든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해라고 당장 겁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어째 시작을 해야 참여하고 될지. 싶은 예. 분들은 정말 많으세요. 음. 왜냐하면 아. 지역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몇 년간 묵혀져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보통 이제 일반 민원으로 제기하게 되면 구청의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되시고 나면 예, 깜짝 예. 놀라시고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수건 사업 나한테는 정말 첫 번째 사업인데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으로 그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냥 아예 내가 발벗고 나서서 예산 따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 네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부산의 구군에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소폭이 큰 구군 뭐 조사된 게 있나요? 네네네. 저희가 3년 전에도 이 예. 조사 결과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는 대부분 0.3, 0.5, 0.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할 때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번 결과는 소수점 자릿수가 다릅니다. 기장군이 0.03%로 가장 심각했고요. 네. 예. 남구가 0.04, 사상구가 0.0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강서구조차 0.46%였기 때문에 채 0.5%도 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 책정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네네. 이렇게 뭔가 주민 참여 예산을 요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막 나서가지고 하면 그래 이거 예산을 줄일 수가 없겠다 하는데 매년 이 예산이 그냥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정도라면 뭐 맨날 저녁에서 쓰는 정도라면 그냥 아예 책정을 좀 작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 약간 핑계에 가깝다고 보고요. 네. 그 적극적인 예산 정책을 실행을 해도 될 정도로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모자란 편이 아닙니다. 매년 그 수백억에 가까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국십이 다 떼고 돌려주고 남는 세금도 수백억에 달하고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개정이라고 지금 지자체마다 자유통장 만들어서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에게 충분히 베풀어도 되는 예산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주민 참여 없고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게 네.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핑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던데 사실상 주민 참여 예산제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자체가 너무 줄어버렸습니다. 네. 가까스로 그 유지만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나마도 주민 수건 사업에 잘 사용되면 다행인데 예.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보도블록 정비하는 거 아시죠? 예. 보도블록 정비 사업이나 뭐 체육공원, 시설 개선 이런 것들 원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원래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에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무늬만 입혀서 편성한 것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민 참여 예산 꼬리표를 붙이려면 누군가 참여했다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구청에서 실시하는 뭐 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런 것들도 그 전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예, 그게 전용이라기보다는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하에서 예.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관변 단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구청의 어떤 예산 수립과 정책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용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관심사는 관심사니까 예, 우리 동네 뭐 보도블록이 이렇게 다 부서졌다 그러면은 요구는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주민 참여 예산에서 쓰인다는 건 조금 갸우뚱하게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세요. 보도블록 말고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연제구의 연산 3동에 예. 골목길에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예. 주민들이 이거 포장해달라고 300명이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앞에 가까이에 있는 멀쩡한 보도블록이 교체됐다고 분통을 터뜨리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잘 실행되는 지자체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있을 텐데 네, 말이죠. 외국에 참여 예산제가 시작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같은 경우는 예산 전체 예산에서 30% 가량을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결정하게 합니다. 높네, 예. 그래서 엄청나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이용하지 못했던 빈곤층들이 이런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환경이 달라진 효과를 확인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성동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성동구는 통학로 안전 결국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생활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희망장소 수요조사와 SNS 인증샷 공모를 진행하면서 행안부 주간평가에서 생활안전 분야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일단은 지금 사실 또 홍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부분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 수건 사업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조차 참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행정적 노력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된 예산을 심사하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위원들의 구성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대표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정치와 행정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자체가 국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주문드리고요. 저희 진보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부산시 구군과 적극 협력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폭넓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